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국가공인 자격시험 서비스 매니지먼트 어빌리티 테스트라는 자격을 강의하게 된 하승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자격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긴 시간 이렇게 저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AT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스마트 많은 용어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SMAT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영 자격입니다. 서비스 산업 사회에 우리가 모든 기업과 기관들이 경영을 잘해서 어떻게든 남는 장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 자격에 지금 가장 필요한 서비스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서비스 매니지먼트 어빌리티 테스트라는 자격으로 이름이 정해졌고요. 매트 자격에 S가 붙어서 SMAT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SMAT 다음으로 마케팅 매니지먼트 어빌리티 테스트라고 해서 MMAT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를 다루는 휴메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우리나라의 경영 5대 과목을 잘 다뤄서 누구나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이건 기본적인 경영 개념을 배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자격으로 개발이 됐고요. 거기에 첫 번째 개발 주자로 SMAT이 이렇게 국가공인 자격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산업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잘 다뤄서 정말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직원들이 조금 더 윤택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의 가치라는 것이 예전에는 생산을 조금 했고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만들면 고객들이 사가기 바쁜 우리 할아버지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여러분 핸드폰 안에 벌써 해외 직구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물건을 사고 싶으면 또 바로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이렇게 시장 자체가 한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글로벌화되면서 지금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고객의 가치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객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객을 모르고서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을 팔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자격이다라는 걸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서비스 분야의 국가공인 자격이고요. 현재 국가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국가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만 명 가까이 이 시험을 응시하고 각 분야에서 지금 서비스 전문가로서 지금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은 2015년도에 국가공인 자격을 승인을 받았는데요. 지금 2022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금 10년 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서비스 사회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서비스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제대로 가르쳐서 많은 기업들이 의료 서비스, 공공 서비스, 물류 서비스가 붙지 않는 분야가 없거든요. 각 분야에 국가에서 이 정도 수준을 우리가 올려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좀 다 균형 발전을 이루자라는 토대로 개발된 자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 자격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곳은요. 많은 기업에서 현재 신입사원들이 이 자격을 가지고 취업을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신입사원에서 중간관리자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삼성 S1이라든지 삼성전자 서비스, 알리안츠, 한화 63시티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지금 사내에서 저희 자격을 기본으로 해서 사내 고가 시험의 어떤 제도들을 반영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많은 대학에서 서비스 분야로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 안에서 이 자격을 취득해서 내보내는 그런 코스로 전문대학에서는 정말 졸업 자격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많은 대학 경영 관련한 학과에서는 컨설턴트, 서비스 컨설턴트 자격까지 갖추어서 경영 전문가로 내보내기 위해서 대학에서도 지금 학점 인증까지 되기 때문에 많은 그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국가공인 자격을 A, B, C 세 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취득을 하시기를 저도 응원을 드리고요. 모듈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서비스가 앞에 용어가 나와서 서비스 자격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영 자격입니다. 매트 자격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라는 토대를 올려서 서비스를 잘 다룰 수 있는 어빌리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격으로 저희들이 그 경영학을 조직 구도를 이렇게 보면 삼각형으로 놓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가장 밑에 고객을 만나는 그 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신입사원이나 우리 그냥 일반 직원들이 되겠죠.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한 20% 정도가 중간관리자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관리자들 안에서 또 한 10%, 20%가 또 임원으로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조직의 구도가 좁아지면서 가장 고객을 많이 만나는 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고객을 제대로 분석하고 고객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어야지만 경영이 잘 되겠죠. 자, 그래서 A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관점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를 빨리 해석하는 그런 어빌리티를 길러주는 자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격으로 A 모듈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서비스 경영의 관점에서 우리가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더라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스킬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강의를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서비스 강의를 서비스 현장에서 항공업의 서비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얼토당토 안 한 상황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손찌검을 당하는 직원들, 왜 이런 서비스의 기준이 좀 모호할까라는 고민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앞으로 서비스 현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서비스 현장에 투입이 되면 어떻게 고객들을 다루고 나도 덜 다치느냐에 대한 관심이 이 자격을 만들게 된 큰 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이란 것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서비스 산업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돈을 가진 자본주의에서 돈을 가진 그 파워를 가진 고객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는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회생활을 한다면 평생 필요한 그러한 개념을 배우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삼각형 구도로 우리가 조직을 봤을 때 신입사원이든 중간관리자든 임원들이든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모듈은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B 모듈 같은 경우에는 A 모듈에서 이제 중간관리자로 올라가죠. 중간관리자로 올라갔을 때, 자, 우리가 컴플레인하는 고객이 있어요. 앞에 직원이 너무 이제 신입사원 같아서 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면 고객들은 어떻게 합니까? 팀장 나오라고 해! 이런 식으로 윗선의 분들을 부르시죠. 책임자를.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중간관리자, 팀장이나 책임자가 나가서 무슨 일인지 파악을 하고 이 신입사원보다는 훨씬 잘 고객을 다뤄야 되겠죠. 그리고 구매 의욕이 떨어진 고객을 설득하고 협상을 해서 기어이 우리는 팔아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간관리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B 모듈에서는 중간관리자들이 우리 기업이나 우리 조직을 더 잘 유지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객의 컴플레인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관리자들의 역량이 굉장히 요구되는데요. 자, 중간관리자의 역량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세일즈가 가능한
그리고 컴플레인을 해소가 가능한, 그리고 유능한 신입사원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훈련까지 시킬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내용들이 지금 B모듈에 담겨 있고요. 자, C모듈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이 전체 우리 조직을 서비스화로 바꾸는데 고객 만족 경영 개념을 통틀어서 C모듈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거라면 C모듈인 경우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이 대한민국 산업사회에, 세계 산업사회에 어떻게 발맞추어 갈 수 있는가까지 보셔야 되고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을 지금 고쳐주면 우리 회사의 문제점들이 원활하게 고객이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이용을 해서 지속 가능 경영으로 갈 수 있는가의 모든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컨설턴트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C모듈에서는. 그래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그러한 역량을 기르는 모듈이 바로 C모듈입니다. 자, 중요한 개념을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우리가 조직 안에서 앞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신입사원들, 중간관리자, 임원들이 A모듈에서 B모듈에서 C모듈에서 이렇게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 저기에서 나는 A모듈 다 알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B모듈, C모듈만 딸 거야 라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강의를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넌지시 여쭙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편한 거, 좋은 거, 공짜 뭐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사전적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차 산업은 자연과 함께하는 산업들이에요.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고 산에 가서 나물 캐오고, 그죠? 땅에 농사 지어서 길러 먹는 자연과 함께하는 산업이 1차 산업이고요. 자, 이렇게 길러낸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관해서 오래 먹어야 되잖아요. 이걸 깡통에 넣는 제조업이 바로 2차 산업입니다. 자, 지금 제조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자, 우리 옆에 아시아권에서 많이 하고 있죠.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파키스탄,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우리보다도 제조업들이 훨씬 그쪽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2차 산업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공장을 떼어가지고 연기가 나고 공장이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돈이 잘 돌긴 합니다. 자, 그런데 돈을 어디다 쓸까요? 자, 여러분들 2차 산업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나는 행복하고 싶어. 그죠? 그래서 여행을 떠나고 나는 좀 누리고 싶어.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영화를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에서 만들어진 깡통으로 만들어졌는데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작은 깡통이 필요해. 고객이 나는 작은 깡통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제조업에서는 어떻게 되게? 제조 서비스라고 하죠. 오케이, 공장 스톱해서 작은 깡통으로 만들 수 있어야지만 여기는 장사가 가능합니다. 나는 식당을 하니까 큰 깡통을 만들어줘. 만든 거 사가. 이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그러면 큰 깡통으로 만들어줄게. 제조업에서 만들어진 모든 생산품이 원하는 고객에게 가기까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노동, 이걸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여기에서 새벽에 갖다 달라면 새벽에, 밤에 갖다 달라면 밤에,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 있는 역량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솔직하게. 제가 서비스 강의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우리 기업에 이렇게 강의를 가면 이제 임원분들한테 부인 맞추기 쉬우시냐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인 맞추기 쉬우시냐고. 제일 어렵다고 하죠. 남편 맞추기 쉽냐고. 어렵습니다. 자녀들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저희 가족들한테 제발 치약 모가지에서 짜지 말고 엉덩이에서 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이놈의 식구들은 전부 모가지에서
치약을 짜서 제가 밀고 있는데요. 정말 어떨 때는 치약을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던질 때도 있어요. 맞춰주는 거 결단코 쉽지 않아요. 하물며 내가 모르는 고객이라는, 그것도 치사한 돈을 들고 온 고객한테 내가 한 사람에서 10사람이면 10사람의 취향에 맞춰주는 게 그렇게 쉽나요? 미국에 이렇게 출장을 가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음식 주문하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 10명이 다 달라요. 뭘 빼주고요, 뭘 넣어주고요, 뭐는 뭐 미디움으로 해주시고요, 뭐는 뭐 차갑게 해주시고요. 그거 다 일일이 적잖아요. 우리보다도 먼저선 서비스 산업에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맞춰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 10사람이 가서 각기 다른 메뉴. 지금은 우리도 서비스 산업화돼서 잘 10사람이 다 다른 메뉴를 뭐 코에 김을 불지 않고 가져다 주지만, 제가 대학 시절만 해도 10사람이 가서 난 짬뽕 볶음밥 막 이렇게 시키면 벌써 그 종업원께서 그러세요. 이렇게 다리를 꼬고 그러면 늦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방에서 싫어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통일해. 그래서 한 메뉴로 이렇게 짜장면 10그릇 이렇게. 제가 대학 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고객에게 맞춰주는 연습이 안 되어 있었던 그때죠. 자, 그래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고객을 제대로 알고 그 요구하는 고객에게 내가 귀찮아하지 않고 내가 짜증내지 않고 맞춰줄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들을 A 모듈에 다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A를 따시고 B를 따셔야 돼요. A를 따시고 C를 따셔야 2급이 되고요. B, C만 단독으로 따셨을 경우에는 합격증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A 모듈은 저희 이 국가공인 틀 안에서도, 기준 안에서도 반드시 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70분간 시험을 치시고요. 문항은 50문제입니다. 하나당 2점에 해당하고요. 5개의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요. 일반형이 바로 오지선다형 문제가 되겠죠. 24개, 25개 정도 나오고요. OX형 문제, 진위형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분별하는 5개의 문제를 푸시고요. 연결형 문제라고 해서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박스에서 내가 제대로 된 그 문장을 찾아서 맞추는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 사실 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게 5문제. 그래서 이렇게 35문제 정도면 70점 합격선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3개의 모듈로 되어 있고요. A 모듈은 기본으로 따셔야 되고 A, B를 따든 A, C를 따든 2개 자격을 따게 되시면 2급 관리자 자격이 되고요. A, B, C 3개의 모듈을 따시게 되면 프로페셔널 그리고 컨설턴트 자격으로 이름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우리 조직 안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경영을 방법을 바꾸면 적자 내는 조직에서 흑자 내는 조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그 경영 전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게 된 자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가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CS 리더스 이런 자격증 아마 이 자격보다는 조금 그 전의 자격이거든요. 8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 민간 자격이 국가공인 자격이 됐지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응시료가 굉장히 비쌉니다만, 자, CS라는 부분은 이제는 여러분들 좀 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Customer Satisfaction이라는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조직이든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마트 가시면 1층에 저기 보시면 고객이 필요한 부분들을 처리해주는 고객만족센터라고 하나의 부서가 거기 있죠. 이 부서를 CS 부서라고 합니다. Customer Satisfaction. 자, CS 산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부분만 한동안 2000년대 동안에 우리가 이것조차 고객을 다룰 줄 몰라서 CS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고객을 대응하는 부분만 배우셨다면 지금은 2020년이 지나는, 그리고 2030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 부분은 어느 조직에는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 산업 전체를 다룰 수 있는 경영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업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그 백종땡 이런 그 외식 산업가 계시죠?
많은 그 셰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이현땡, 뭐 최현땡, 뭐 이런 많은 셰프들이 TV에 많이 나오지만 전문 셰프들이기도 하지만 단독으로 자기가 방송 프로그램을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 백종땡 이분이 유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음식에 있어서 셰프시죠. 그분도 잘 알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음식을 다뤄서 경영하실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 경영 전문가로서 플러스 돼서 장사를 하더라도 골목 식당을 하더라도 남기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요리만 잘한다고 지금 뭐 대한민국에 요리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조차도 뭐 셰프급으로 잘하더라고요. 자, 지금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내가 내 일을 잘함에 있어서 의사가 의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식구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 경영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것이 우리 삶 자체, 내 삶을 잘 이끌어가는 건 자기 경영이라고 해요. 가족들이 얼마를 버는데 남기고 아끼고 저축해서 잘 가족들이 빚지지 않고 사는 걸 가정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나가면 조직 경영이 되는 거죠. 그럼 넓게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경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경영을 배우는 거다라고 경영학도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서비스 산업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룰 수 있는 역량은 대한민국 누구나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도 이걸 다 배우세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계실 때는 자기 의료만 하셨는데 개원하셔서 나오셔서는 그때부터 이제 경영이 막 어려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럴 때 이제 컨설턴트들이 들어가서 자기의 본업도 있지만 또 이렇게 컨설턴트로 투잡을 또 하실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20년에서 2021년 잡코리아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돈 벌러 나간 그 필드가 도대체 어떤 필드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다 서비스 산업 분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서비스 그러면 우리 배달 뭐 이런 업체의 그 서비스 평점 별 5개. 별 5개가 어떤 분은 맛이 좋아서 별 5개 준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배달이 빨라서 준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냥 퉁쳐서 그냥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맛에 대해서, 뭐 배달 속도에 대해서, 서비스 대응 능력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전체를 다 다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산업 분야는 지금 전체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서 나가는 어떤 필드도 다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산업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경영 자격이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보건의료 서비스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공 서비스 예약. 그래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예약할 때 이런 것들도 전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예약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서비스가 붙는 거예요. 비대면 방문 택배 서비스. 자, 디지털 의료 서비스. 뭐 전자 증명서 유통 서비스. 우리 일상에서 서비스를 이렇게 제외해서는 어떤 것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서비스의 개념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게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www.kpc.or.kr
R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격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 사전적 정의부터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된 재화,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산업에서 생산된 재화가 고객에게 운반, 가기까지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노동, 노무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떤 자세로 시중을 돕거나 시중드는 그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참 제가 이 시중든다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돕는다는 거 우리 사회에서 있죠. 건강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공부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건강이 좀 불편하신 고객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드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어떤 분야든 그죠? 공공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또 헬프 도와주고 아파서 온 고객들에게 우리가 또 나을 수 있도록 헬프하는 뭐 간호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 정신, 그 주체가 되는 스피릿은 저는 꼭 헬퍼다, 나 스스로 헬퍼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 참 4차 산업이라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니야 음악 틀어줘 이래서 우리 세상이 얘들하고만 갈 것 같죠. 그 인공지능 4차 산업 시장 자체도요. 고객을 모르고서는 4차 산업 알고리즘이 개발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고객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AI가 제공하겠습니까? 이 AI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가장 바탕이 돼야 되는 것들이 바로 고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고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산업의 서비스라는 고객과 연동되어 있는 이 릴레이션십을 알고 그 안에 모든 시스템들이 알고리즘화 되어서 들어가는 것들이 4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4차 산업만 동떨어져서 생각하면 절대 좋은 프로그램이지도 않고 그게 팔릴 이유도 없습니다.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 2차 산업이 되고요. 2차 산업 제조업에서 만들어진 것이 운반되어지면서 3차 산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좀 더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게 4차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산업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면서 가기 때문에 정말 4차 산업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프로그래밍화 할 수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어떤 전공자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3차 산업에서 우리가 밥벌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젊으면 젊을수록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서비스의 개념과 경영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어떤 사업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내가 창업을 하든 조직에 들어가든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인재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서비스 산업사회. 자, 중요한 개념. 오늘 첫 시간이라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모르시고 서비스를 배웠다라고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서 정말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연구를 하면서 서비스의 어원까지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서비스 산업사회, 이 서비스란 용어의 어원을 쭉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슬라브, 세르브스, 노예를 뜻하는 단어의 가장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단어입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시키면 내가 복종을 해야 되겠죠. 자고 있다가도 일어나서 주인의 말에 따라야 되겠죠. 자, 얼만큼 그 노예들을 부렸으면, 그죠? 노예제도 폐지까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손에 이제 죽어 나갔었죠. 그죠? 노예에서, 자, 노예 해방이 되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호스트가 하인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하인을 부르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라고 했을 때 슬라브라 했다가는 돌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슬라브에서 따온
용어를 바꿔서 하인을 servant라고 했습니다. servant라고. 자, 거기에서 유럽, 미국에서 서비스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그렇죠? 자기들 나라의 그 산업을 다 아시아로 어디로 막 이렇게 넘기면서 3차 산업으로 살아가면서 고객들에게 이제 제품이 아닌 것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조업에서 번 돈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 허허벌판인 그 라스베가스에다가 그 모래사장에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호텔을 짓고 쇼를 하고 돈 쓰라는 거예요. 제조업에서 번 돈을 즐기고 먹고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그게 감정산업입니다, 여러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너네들 와서 여기에서 카지노하고 놀아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한 산업에 있어서 고객들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산업사회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서비스 산업사회가 되면서 제조업의 다음 산업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명명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경제학자들이 슬라브, 서번트, 서비스, 고객에게 맞춰야 되니까 나는 소금 빼주시고요, 난 설탕 더 넣어주시고요, 크림 듬뿍 올려주시고요,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시중 들듯이 복종하듯이 맞추는 산업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소름이 돋았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으로 종교가 있으신 분들 보면 우리 그 예배를 뭐 불교든 천주교든 예배를 worship service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서비스가 붙어요. 신이 나를 어떤 용도로 만들었던 간에 내가 그의 뜻에 내가 복종하고 따라 살겠다라고 기도하고 서원하는 것들을 worship service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 산업 사회에서 비굴하게 우리가 시중든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 모듈, 이번 시간에 A 모듈을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A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그 모듈 안에 5개의 그 모듈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 이미지 메이킹, 고객의 심리와 이해,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5번째 회의와 의전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렇게 5개의 챕터를 오늘 여러분하고 지금 1과를 제가 함께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2과 함께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 자, 이거부터 왜 배워야 되느냐 하면, 자, 여러분들 친구지간에도 무례한 친구를 보면 어때요? 관계 맺고 싶지 않겠죠.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학년기 교육들을 다 받고 이제 나이가 돼서 독립하기 위해서 돈 벌러 나오는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비즈니스, 비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바쁘다는 거죠. NESS가 붙어요. 무지 바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지 바빠지면서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주는 거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되는 그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자, 우리 축구 경기도 손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야구 경기도 발로 하면 안 되죠. 자, 룰이 있습니다. 요 틀 안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그 룰들을 따라서 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거기 안에서 이기고 지는 것들이 발생하는데, 비즈니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돈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자유고요. 행복도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돈을 주고받는 이 순간들을 여러분들 운동 경기만 보다 못합니까? 아니죠. 이 돈을 주고받는 오랜 세월 동안 자본주의가 만들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안에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룰처럼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룰들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단순화해서 우리는 비즈니스 안에서의 매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섣불리 돈 벌러 나오면 자기가 다쳐요. 솔직하게. 그리고 조직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너와 에티켓은 내가 사회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기본의 룰을 알고 경기장으로 나오셔야 된다. 하러 나오시는 그 전에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축구 선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파울이 되는지, 뭐 자기 골대 넣으면 자살골 이런 것들을 안 배우고 나올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나의 행동이 우리 회사에 얼만큼 큰 손실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런 룰들을 안 배우고 나온다는 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축구 룰도 모르고 축구 경기하러 나오는 선수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조직에도 위험하고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자, 그래서 일과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도 뭐냐? 여러분들, 나 편한 이런 복장으로 사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고객이 여기 와서 원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쓰러 왔는데 의료진이 지저분하게 있어. 의료진은 뭡니까, 여러분들? 위생, 청결, 이게 1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잘 안 씻더라도 일하러 나올 땐 뭐예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굉장히 청결과 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듯한 이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두 개는 1과 2과는 내가 사회에 나오기 전에 이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개념의 나를 잘 세팅해서 나오셔야 되는. 그래서 so what? 뭐 할 거냐? 우린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만드는 능력을 배워야 되겠죠? 자, 돈 쓰는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은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들이 있어요. 뭐 청룡형 화법을 쓴다든지 쿠션 화법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와 우리가 잘 관계를 맺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리고 내가 끌고 가야 되겠죠. 친구들을 만나면 뭐 수다 떨고 그냥 소비해버려도 되지만 고객을 만났을 땐 어떻게든 이 시간에 뭐예요, 여러분? 이윤 창출을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와 만나서 오가에는 회의, 미팅한다 그랬죠. 회의와 여기에 뭐 사장님이 나왔어. 그러면 의전까지 여러분 배워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A 모듈에서는 아주 기본들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들만 넣어놨다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 학습 목표로는 여러분들 중요성부터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분들 비즈니스 매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고시 공부만 해가지고 이게 일단은 그 로펌에 취업을 했으면 로펌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명함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내가 이런 자리에서는 뭐 명함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런 기본도 이제 전혀 모르는, 배워보질 않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었을 때 상대방이 그냥 스무스하게 다음 비즈니스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이 악수하는 방법이 무례하다든지 뭐 명함을 다루는 그 기본도 모르면서 이렇게 명함 전달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이스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내가 비즈니스 해도 돼? 라는 허들을 이렇게 고객에게 주게 되면 매끄럽게 이렇게 계약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은 직장 생활, 사회생활 하는 누구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걸 인식하는 거에서 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방법들을 학습을 하고요. 자, 전화 매너나 요즘같이 비대면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속도나 이 사람이 지금 나의 메시지를, 나의 연락을 이 사람이 확인했다라는 반응, 레스판스,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비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대면 서비스 하던 거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하면서 어떨까요, 여러분? 확인하고 정확하게 반응해주고 이런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코비드가 지났으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No, 절대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서비스를 어떻게 고객에게 제공할 것인가, 이걸 잘하는 기업이 이제는 또 살아남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일과에서 배워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매너와 에티켓의 이해. 자, 여러분들 우리 예의범절, 어릴 때 뭐 아버지가 뭐 엄마가 어디 동네 나가면 뭐 우리 그 아파트 그 관리 아저씨한테 인사드려야지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예의라 그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태어나서 사회에 가족 외의 사람들을 만나, 가족 간에도 뭐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핵가족이 돼서 할아버지가 수저 드시면 뭐 식사가 시작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집안에서 가르쳤지. 그런 룰들을,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워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뭐예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친구가 기다리는데 내가 급하다고 해서 새치기를 해요? 아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에티켓, 지켜야 되는 것들은 에티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생활에 있어서. 자, 그런데 우리 반에 조금 뭔가 그 신체적으로 핸디캡을 가진 친구가 있어. 그러면 내가 양보하는 거. 그랬을 때 우리 제 매너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매너도 배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갖춘 사람이 내가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에 딱 나왔을 때 회사에서 고객을 만났을 때 예의도 갖추고 에티켓도 지키고 매너 있게 행동해, 그러면 그게 바로 서비스 매너예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업로드돼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 안에 게 없는 사람이다. 예의범절, 예의를 좀 못 배웠어. 자, 에티켓 무시했던 사람. 자, 그 다음에 나보다 약자들을 헬프, 도와줄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까다로운 고객이 왔는데 맞추기 더럽게 싫어. 정말 내가 무시 이렇게 해줘. 그러면 이 고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어렵게 번 돈으로 여기에 쓰러 왔는데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내가 돈 쓰러 왔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컴플레인 하겠죠. 회사에 고발하겠죠. 사회에 SNS에 이슈화 시키겠죠. 그러면 이제는 그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평판이 떨어지면서 손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과 손실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에티켓이 조금 매너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았었어.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그 순간부터는 나의 이 작은 그 행동들이 조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간과하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격 안에 내용들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면 세계 어디에 가서 비즈니스 하셔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의범절, 조문 매너 이 두 가지 정도만 한국적인 개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글로벌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태도만 잘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 어디에 나가셔도 다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의범절이 나옵니다. 집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거는 이제 관습과 습관이라는 겁니다. 나의 일상에 있어서 인사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쳤죠. 그죠? 제가 정말 부모님, 엄마 교육을 가면 꼭 시킵니다. 공부만 하면 아버지가 퇴근해서 오면 공부하는 애 건드리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조용하라 그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맞이하고 보내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집에 왔을 때 눈으로 다녀왔냐 서로 간에 확인하는 작업들 있죠. 그런 거는 전교 1등을 해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친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엄마가 조용시키죠. 그러면 아버지는 공부 방해될까 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방을 가시죠. 자, 자기만 공부에만 매진하고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사회 직장에 들어갔어요. 부장님이 오고 거래처 사장님이 왔는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이하고 배웅하고 이거에 대한 개념을 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관계 시작은 인사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습관과 관습을 가정 안에서부터 이렇게 잘 하면 좋지만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시간들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
뭐 맞벌이 부모님이 있는 가정에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배워서라기보다는 뭐 내가 뭐 인사를 안 하는 이유가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나 그냥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우리 예의범절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글로벌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티켓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파리에서 한 2시간 정도 그 지하철 타고 가면 베르사유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프랑스 역사상 가장 권력을 강하게 왕권이 셌던 그 왕이 바로 루이 14세인데요. 이 베르사유 궁전이 정말 사치와 쾌락의 그 궁전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자기가 꾸며놨는데 사람들이 들락거리니까 어때요?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단죄하는 그 표지를 세워놓은, 들어오면 가만 안 둘 거야 이거예요. 니네들이 무리하게 넘나들으니까 경계를 그어놓은 거 있죠. 요선 넘으면 다쳐. 요선 넘으면 불편해. 이걸 알리는 걸 우리 에티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켓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래서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야기를 나와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에티켓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에티켓은 불문율이에요. 뭐 자세히 가르쳐 준다기보다 내가 눈치껏 잘 알아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람직한 행동이고 사회를 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에티켓이 이렇게 좀 풍성한 사람들이 되셔야 되죠. 자, 비즈니스는 에티켓이라는 용어보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매너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매너,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자, 행동입니다. 매너는 우리 수작업들을 하면 다 모양이 다르죠. 매너도 이 사람이 해줄 때 느낌, 따뜻한 느낌, 저 사람이 했을 때 나이스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핸디캡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러한 안 해도 돼. 에티켓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배우가 무대가 높아서 올라갈 때 스커트가 너무 이렇게 보일 것 같은 그 옆에 스커트를 가리면서 손을 잡아주는 이런 것들 있죠.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했을 때 어때요? 어머, 저 사람 매너 있다. 감정을 건드려서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비즈니스 매너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상대 거래처의 상황이나 상대에 내가 맞춰주면서 마음에 쏙 들었을 때 구매가 되고요. 그 제품을 계속 오래, 그 직원과 계속 오래 거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 에티켓, 이 정도만 하면 뭐 나는 사회생활 잘하는 거. No. 그러면 그때만 팔리는 거예요. 그때만 내가 여러분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고객도 맞추고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찾고 이거의 컨티뉴잉, 그죠? 이게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 경영이 바로 이런 개념인 거죠. 자, 매너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남을 편안하게 하는 거. 여러분, 사람 편안하게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러한 방법들이 일과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공부하셔야 됩니다. A모듈에서는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일과의 모든 사소한 행동들을 잘 기억하셔야지 시험의 합격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매너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비즈니스는 주로 어때요, 여러분? 문서도 오가야 되고, 문서가 오가는 이유, 기록을 해놔야지만 뭐예요? 법적인 그 서로의 책임을 논하기 위한 그런 그 작업들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안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주고받는 네트워크 상에서도 에티켓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내가 구급 공무원으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공공 서비스, 대민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내가 간호사가 되었어. 아픈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선생님이 되었어.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우리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서비스 개념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경영 환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요. 자, 이러한 개념들을 굉장히 잘 기억을 하셔서 자, 여기서부터 나 다 아는 내용인데 하실 수 있어요. 이 응대들이. 자,
공수 모르시는 분이 없죠. 자, 그런데 왜 못해? 골목 식당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저도 그 몇 기수들을 제가 가르친 기억이 있는데요. 자, 장사를 해서 오픈을 해.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도요. 핸드폰만 보고 있는 사장님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고객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고객의 동선을 체크하고 지켜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마주치고 웰커밍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스피탈리티 산업이라고 그러는 거야. 웰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코소 뭐 이런 것들이 사람 확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공수는 유치원생처럼 공수 안녕하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객을 발견하고 인지한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놓고 그 고객을 향하는 자세를 공수라고 하는 겁니다. 향하는 자세가 뭐 하다가 그냥 손 탁 놓고 이런 게 아니라 겸양의 손으로 중요하신 분이 오신 거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이걸 우리는 공수라고 하는 거죠. 엇갈려 우리 음양오행까지는 수업을 할 수가 없지만 남자는 왼손이,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요. 엇갈려 엄지손가락을 깍지를 끼는. 네 손가락 가지런히부터 붙여서 우리 배꼽 아래 3cm 아래쯤에 놓는 여기가 이제 단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로 세로 중심점쯤에 내가 자세를 바로 잡는 걸 우리 공수 자세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막 공수 안녕하십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겸양을 해서 어서 오시라고. 많은 편의점을 놔두고 우리 편의점을 와주신 게 얼마나 고마워요. 많은 미용실을 놔두고 우리 미용실을 와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커피숍을 놔두고 우리 커피숍을 찾아온 거에 대한 감사의 사인을 보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요런 10손가락 깍지를 끼고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용어들이 손가락 깍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B씨에는 경영 용어가 외워야 돼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A는 내가 모르는 용어는 없는데 뭐가 정답인지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오히려 A 모듈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인사. 자, 인사가 예전에는 뭐예요? 뭐 학생이 선생님에게, 후배가 글로벌 개념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개념에서는 누가 먼저? 내가 먼저요. 발견한 내가 먼저. 선생님이 먼저 발견했으면 학생들에게 안녕. 그죠? 환대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누구를 보든지 인사는 내가 먼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 우리 그 인사 매너까지 여러분들 하셨는데 이 뒤에 섬세하게 소개 매너, 명함 매너, 뭐 전화 매너, 글로벌 매너 다양하게 많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애쓰셨습니다.